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핵을 견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핵무기로 견제할 수 있어야 남한을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북한 핵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의 국방과학기술로는 북핵을 견제할 수 있는 핵무기는 단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핵 견제용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과학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핵무장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위협 대상인 남한, 대만, 일본 모두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이 세계의 불량국입니다. 불량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또 세계 평화를 위하여 남한, 대만, 일본의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이 들어가느냐 하지만 한국의 허물은 대만도 할 거고 일본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루라도 속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표한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45.7%로 가장 높이 꼽히고 있고요. 다음으로 남북한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8.1%로 두 번째입니다. 저는 사실 노태우 대통령 정권 이래 남북 간 전쟁을 없애기 위해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는 남북 화해의 기조의 정책이 북한의 선정과 종북 좌파들의 속임수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무력에 의한 북남 통일이라는 유훈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 남한 정권은 세계 각국으로 남한의 노동자를 번 돈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북한 주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은 채 북한의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남한을 공격한 핵무기만 개발해왔고 그 핵무기로에 우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책으로서 통일을 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북한은 북남 무력 통일만을 추구해서 남한 주민을 북한 김정은의 노예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과거 좌파 정권은 물론 우파 정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조차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만을 추구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한이 힘의 우위에서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남북 간 전쟁 위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의 의식에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남한 주도의 평화 통일은 사실 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랍은 지난 4년간 지금도 4,000년간 지금도 원수지간입니다. 형제 간의 살육을
서슴지 않는 인간 세상에서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삼국 유사에 의하면은 한민족은 단군의 후손인데 단군의 후손은 신라, 백제, 고구려로 나눠서 싸웠고 신라가 중국의 힘을 빌어서 단일 민족, 한민족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단일 민족의 통일은 신라가 당의 힘을 빌어 통일을 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시족이 김해 김씨고 저도 전주의 씨인데 전주의 씨가 굉장히 큰 시족이죠. 근데 김해 김씨는 인도 공주 김해 허씨의 후손입니다. 전주의 씨는 당태종 이세민의 후손 이한이 통일신라 당시 전주로 이주하여 전주의 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다민족 국가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주장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의 아담과 이브의 큰아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4,000년간 싸우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단일 민족도 아니고 남한은 생활 습관과 언어를 공유하는 공유하는 한반도에서 거주하는 남한 주민의 국가일 뿐입니다.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주장은 히틀러의 나치 인종주의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한다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종북좌파들의 술수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이유, 남북한 전쟁을 없애기 위해라는 명분 모두 허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답은 통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어 있던 삼국 당시 중국은 고구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신라와 백제는 일본과 갈등과 화해를 유지하면서 신라, 백제는 일본의 문화 선진국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신라가 되면서 당나라를 종주국으로 삼아야 했고 고려 조선은 중국의 실질적 속국이 되어 4대주의 국가로 전락하여 지난 1200년 이상 중국의 속국이 되었고 동시에 일본과는 갈등만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결국 신라한 삼국 통일은 한민족의 국가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약소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삼국 통일이 없었다면 지금도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어 긴장과 갈등과 평화를 유지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45년 타이에 의하여 남북 분단이 되면서 북한의 김일성에 의한 민족 상잔의 전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금 남한은 군사대국이 되었고 동시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는 중국의 속국에서 해방되었고 일본도 이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는 신삼국 시대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북한, 남한에는 영남과 호남으로 갈려 갈등하고 있는 신삼국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남한은 동서분단으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코리아는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은 남북 분단의 결과라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고구려를 이기지 못하였듯이 인구 15억 중국이 인구 5천만 남한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대국이라 칭한 발언을 중국을 다시 예속시키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종북좌파들의 일관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2007년 이래 남북한의 현재 체제 유지를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인들만 이런 국민의식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남북관계는 단순합니다. 하루속히 핵무장을 하여 북한의 핵위협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지키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은 새로운 약소국 고려 조선의 재탄생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 국민의 대다수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의입니다. 자유 없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제약 없이 발휘하고 그 대가를 향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구속해서도 안 되고 나의 자유로 인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속성상 자유의 오남용을 인간의 양심만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라는 제도가 생겨 공권력을 발휘하여 자유의 오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정부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자유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의의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동시에 국가를 범죄와 외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과 치안을 강화합니다. 능력과 자유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기 때문에 자유의 하나님, 자유의 정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과 공의의 정부는 존재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희생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거짓과 사기와 권력 남용만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권력자의 전형적 권력 남용 사건입니다. 엄한 처벌로 공의를 세워야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힘센 사람은 폭행의 자유가 억제되는 것이고 도둑질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도하는 것이 정부의 공의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돈 벌 자유가 보장될 때 국가는 부유해집니다. 개인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천부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는 반드시 망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모두 독재자이고 망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시간 문제입니다. 정의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성경의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이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려장은 힘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노인들을 산에 버리는 일입니다. 능력 없는 노인들에게는 생존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부자 노인은 고려장에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만 고려장에 희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백성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능력 없는 노인들도 살아야 하고 병약자와 고아도 살아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사회는 부자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난하였던 과거에는 노인에게, 병약자에게, 고아에게 생존의 권리가 없었지만 부자가 된 지금 남한에는 모두가 생존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정의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김정은 독재 아래 가난한 북한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꽃제비들은 생존권이 거부되고 김정은을 반대하는 북한 주민도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은 불의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가난하고 독재이기 때문에 정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로운 국가라는 표어를 추구하였지만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잃은 부자 대한민국에는 의미 없는 모토였습니다. 평등은 정의가 아닙니다. 더욱이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부자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고려장 시대에는 정의가 없었고 부자 국가가 된 우리나라에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종 정의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만 이는 보완해야 할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입니다. 이는 보수 정권이 진정한 정의로운 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부자 국가에서만 가능하며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이런 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